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죠. 이제 16강 문제를 이제 함께 볼 건데, 여기는 사실 내용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립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몇 가지 패턴만 조금 익히시면 이제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죠. 자, 지금 외부나 ABC 거리의 후퇴 속도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이제 우리 은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제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상에서 우리 은하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우주의 중심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허블 법칙에서 이제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허블 법칙은 이제 단순하게 우주가 팽창을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 멀어지고 있다. 결국 뭐가 핵심이 되느냐? 바로 우주의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입값, 우리 적색 편입값으로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후퇴 속도하고 서로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허블 법칙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후퇴 속도가 뭐에 비례하게 되죠? 바로 떨어져 있는 거리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거리를 확인을 하면 적색 편입 비교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는 뭐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속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B가 가장 가까이 있고 후퇴 속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적색 편입 또한 B에서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를 이제는 보자라는 건데, 자, 우리 은하는 얼만큼에 해당하죠? 50메가파섹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런데 C를 보게 되니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제 100메가파섹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후퇴 속도는 거리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A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C가 우리 은하의 이제 2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은하가 C의 2분의 1배다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죠. 자,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B의 후퇴 방향 그리고 은하 사이의 이제 거리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고유 파장이 람다 제로인 녀석이 편의가 돼서 614와 628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역시 이제 보기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바로 찾아볼게요. 자, 앞에 1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네요.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그렇죠. 절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가 된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 거리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대 너무한가? 3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C가 B의 3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람다 제로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숫자가 지저분하진 않은데, 자, 이때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임의의 단위 거리를 생각을 하고 단위 거리당의 파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의 B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B를 기준으로 해서는 몇 대 몇이 되죠? 1대 2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관측되는 파장 이제는 람다 A하고 람다 C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람다 A와 람다 C의 차는 앞에서 뭐와 같다? 단위 거리당의 파장 변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C가 이제 더 크니까 628 마이너스 614를 이제는 계산하면은 얼마나 14예요. 그런데 거리 B가 지금 얼마죠? 1대 2예요. 그러면 1대 2니까 거리가 2배, 1 차이가 나죠. 즉, 이 14라고 하는 것이 거리 1
일당의 파장 변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거를 뭐 100메가파세, 200메가파세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비율만 이용을 하면은 계산이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리 1에 해당하는 이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느냐? 100메가파세에 해당을 하는데 이때 파장 변화가 얼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14가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B에서 관측을 했을 때 A의 파장이 지금 614거든요. 그리고 B하고 A의 거리가 1이죠. 100메가파사 1이죠. 그렇기 때문에 A의 경우는 14나노미터 길어졌구나. 그래서 고유 파장은 얼마가 된다? 614-14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600나노미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5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은하 X의 스펙트럼을 비교 스펙트럼하고 같이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고유 파장이 4000옹스트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각 적색 편의와 거리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멀리 있는 외부 은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후퇴 속도는 빨라지게 될 거고,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 결국 파장의 변화는 더 길어진다,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X의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바로 고유 파장, 그리고 파장의 변화, 이걸 통해서 적색 편의를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강속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후퇴 속도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의와 광속의 곱으로 계산이 이제는 가능하고요. 이때 적색 편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4000옹스트롱 될 거고, 그리고 파장의 변화가 200옹스트롱입니다. 여기다가 광속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 적색 편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0.05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 0.05니까 얼마가 되죠? 네, 15,000이죠. 15,000km/s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옳은 거 될 거고요. 자, 다음 X를 이용해서 구한 허블 상수를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후퇴 속도가 15,000이 나오죠. 이게 무엇과 똑같다라는 거죠? 허블 상수와 거리의 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산한 허블 상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00메가파섹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퇴 속도가 15,000km/s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나요? 제가 연산이 조금 약해서 그래서 50km/s/메가파섹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니은밖에 없네요. 정답 2번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빅뱅 우주론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인데요. 자, 먼저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네, 설명할 수가 있죠.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빅뱅 후 38만 년 있다가 방출된 빛이 처음에는 3000K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2.7K에 해당한다는 거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 관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 이들이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거 역시 우주 배경 복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디귿을 보게 되면 먼 은하의 스펙트럼 선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이제 빅뱅 이론도 기저에는 뭐예요? 결국 우주 팽창에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시 디귿 또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죠. 정답 5번 될 거고요.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허블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각각 A, B, C 단추, 물결무늬, 배경 복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A, B, C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죠? 각각의 은하입니다. 자, 풍선을 불게 되면 멀어져야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차츰 낮아지기 때문에 뭐하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자. 6번 볼게요. 자,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33억 년일 때 은하 A를 출발을 한 녀석이 지금 돌아오고 있대요. 지금 오고 있대요. 자, 그러면 결국 A에서 방출한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린 거죠? 지금 137억 년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104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 A와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약 104억 광년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현재 우주에 사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4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는 빛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104억 년 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59억 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우주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작다. 팽창이 좀 덜 일어났죠.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어떻죠? 지금보다 높을 거고 이때 관측되는 파장은 지금보다 짧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죠?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 양들이 이제는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가부터 보게 되면 이제 70% 정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바로 뭐에 해당을 하죠? 네, 그렇죠. 암흑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가량이 물질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기파로 관측을 할 수 없는 암흑 물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암흑 물질, 물질은 뭐가 작용을 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중력의 효과니까 가속 팽창이 아니죠. 그래서 가속 팽창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청력으로 작용을 하는 무엇이다? 암흑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죠. 자, 다음 8번 넘어가 볼게요. 자, 외부에서 발견된 원해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 그리고 설명하는 두 모델 특징 이렇게 이제는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서 관측각과 오차 범위를 찾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모델 A를 쫓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모델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를 하고 있느냐? 암흑 에너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가속 팽창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물질들만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 팽창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죠. 자, 원해형 초신성이 절대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절대 등급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원해형 초신성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절대 등급이 모두 다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등급이 모두 다 같은데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하는 거예요? 계속 관측을 해보는 거죠. 관측을 해서 나오는 거는 바로 겉보기 등급이 될 거고, 겉보기 등급과 이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 지수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절대 등급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G값이 1.2인 값은, 자, 지금 좀 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거리 지수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앞에서 제가 이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이것을 이용을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 지수가 크면 거리 또한 어때다 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인 녀석을 이제는 봤을 때 거리 예측값은요, A에서의 거리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역시 거리 또한 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A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디,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주 모형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하고 같대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어떻게 돼? 팽창 속도가 결국에 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공률이 0이 되느냐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A에 해당을 하는 것은 평탄 우주가 돼요. 자, 그다음에 음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을 하게 되죠. 바로 열린 우주가 될 거고, 나머지 C가 닫힌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자. 자, A는 평탄 우주 될 거고요. 자, B의 경우는 음의 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팽창 속도가 물론 느려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팽창하는 우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현재 우주는 어떤 우주죠? 얘는 평탄 우주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니,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 가자. 자, 우주 모형에서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의 비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둘의 합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밀도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들의 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는 바로 뭐가 되죠? 얘네들의 공률을 설명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밀도 변수를 통해서 평탄 우주인지 열린 우주인지 또는 닫힌 우주인지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합이 0.3이죠. 그래서 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열린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이 둘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공률이 0이 되는 평탄 우주.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요, 역시 1이에요. 그러니까 공률 얼마? 0. 그래서 얘 또한 평탄 우주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 뭐죠? 이 둘의 크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이제는 비교를 했을 때 암흑 에너지가 없고요. 그리고 물질만을 고려를 하게 되니까 열린 우주이지만 어떤 팽창하는 거죠? 감속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얘가 월등히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 그리고 C의 경우는요, 역시 암흑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감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우리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A는요, 공의 음의 값이니까 열린 우주에 해당을 할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공률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우주가 팽창을 하면 낮아지게 돼요. 그런데 팽창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낮아지는 폭 또한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는 B가 감속 팽창을 하는 C보다 더 빠르게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죠. 11번입니다.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리고 구성 요소 상대량을 지금 이제는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A 시기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암흑 에너지가 이제 1%고요. 나머지가 모두 다 물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은 지금 시간과 우주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우주의 팽창 속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질이 많으니까 일단 감속 팽창하고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 확인해 볼까요? A 전후를 이제 볼 건데 A 전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 좀 후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감속 팽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암흑 에너지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하게 된다? 네, 가속 팽창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 이렇게 있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현재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네, 증가하고 있어요. 가속 팽창하고 있고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지금 이거는 우리 그림만 충분히 보시면 되죠. 그래서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주의 평균 밀도는 어떻게 되죠?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밀도를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우주가 팽창을 했을 때 물질의 양, 즉 질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질 밀도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는 감소하게 되죠. 암흑물질하고 부두물질 합한 거. 자,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계속 넓어지게 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우주가 팽창을 하더라도 밀도가 일정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주의 평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 밀도와 에너지 밀도의 합이 되죠.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어든다. 즉 과거였던 A의 밀도가 B 현재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하고 니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개념 교재의 문제는 이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또 다른 문풀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